자,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쭉 파이썬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들을 쭉 보실 수 있고요. 뭐 여기서 모두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를 모두 아실 것 같고요. 자, 여기 퍼센테이지 표시는 보통 모듈러스라고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10 모듈러스 2 하면은 자, 그건 0이죠. 왜냐하면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3 모듈러스 2 하게 되면 1입니다. 한번 실제로 실행해 볼까요? 자, 프린트 모드로 한 다음에 자, 3 모듈러스 자, 2를 하면 자, 1이 됐죠? 그래서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exponentiation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지수죠. 그래서 3의 자, 이건 뭘 의미하죠? 3의 2승을 얘기하는 것이어서 이것을 여러분께서 실행해 보시면 9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우 디비전이라고 그래서요. 한번 실제로 뭔지는 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플로우 디비전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사실 이것은 정수의 나눗셈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나머지는 떼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얼마죠? 자, 2 나누기 3 나누기 1 하면은 1.5일 겁니다. 그럼 플로우 바닥을 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뒤에 소수점을 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의 나눗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플로우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플로우 말고 실링이 있죠. 다시 말해서 무조건 올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는 더블 슬래시를 통해서 정수 계산 플로우 오퍼레이션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가 있는데요. 이것은 뭔가 하면 자 어사이먼트하고 다양한 앞에서 우리가 보신 이러한 오퍼레이터하고 조합을 이루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뭐 이퀄은 여러분 이퀄입니다. 그러나 더하기 플러스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를테면 x 플러스 이퀄 3은 이런 의미죠. x에다가 3을 더한 후에 그 결과를 x에 다시 어사인하는 것이죠. 그럼 비슷하게 x 마이너스 이퀄 3 역시 자 x 이퀄 x 마이너스 3과 같은 것이고요. 자, 아마 여기까지는 모두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x 더블 스타 이퀄 3은 x에 더블 스타 3을 해서 x에 어사인하는 것이고요. 자, 아마 여기서부터가 여러분께서 조금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이 and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 x를 bitwise로 bit으로 바꾼 다음에 3을 and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러분께서 이 아래에 얘가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2를 집어넣어 볼까요? 2는 자, 우리가 자, 여기다가 이렇게 쳐볼게요. 2는 이진수로 자, 0011 우리가 4비트로 나타내면 요거죠. 그리고 우리가 3을 자, 이것은 2가 0010이고요. 자, 3을 우리가 이진수로 나타내면 뭡니까? 0010이죠. 11입니다. 죄송합니다. 11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and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자, and를 해볼까요? 자, x가 지금 2고요. 우리가 3을 뒤에 and를 하면 and는 기본적으로 여기 00, 00, 11, 01을 뭐 하는가 하면 and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경우에만 1이고 다른 경우에는 어떻죠? 다른 경우에는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0010과 0012를 우리가 AND 오퍼레이션을 하면 어디만 1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자리면 1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0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만 남을까요? 2만 남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만 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AND는 AND 오퍼레이션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x의 값을 이진수로 바꾸고 3을 이진수로 바꿔서 AND 오퍼레이션을 적용시키는 것이고 OR 오퍼레이션을 적용시키는 거죠.
이를테면 2와 3을 AND로, OR 오퍼레이션을 적용시키면 어떨까요? 보시면 지금, 자, 역시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지금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아마 3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3이 되죠? 자, 익스클루시브, 요 꺾은 것은요, 이제 익스클루시브 O하고, 뭐,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이것을 아예 이것처럼 지수승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X, 자, 꺽쇠 3 같은 경우에는, 자, X와 3을 익스클루시브 O화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를 경우에만 1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exclusive OR을 하면 자, 00은 같죠? 00은 같고 서로 11도 같습니다. 자, 1, 0이 서로 다르네. 이 부분만 지금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값은 1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두 개의 자, 닫힘 꺽쇠 그리고 이것은 두 개의 그 열림 꺽쇠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트를 우리가 세 비트로 옮기는 거, 또 세 비트를 옮기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위에 것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또 요 아래 것은 왼쪽으로 세 개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if 문이나 어떤 조건문에서 어떠한 두 개의 식이 같다, 틀리다, 또 누가 누구보다 크다, 작다, 혹은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표시할 때 이런 오퍼레이터를 쓰는 거죠. 그래서 두 x와 y가 서로 비교가 가능할 때, 비교가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를테면 우리가 x와 y가 어떤 넘버라면 두 개가 컴패러블 하죠. 비교가 가능하지만 x는 넘버이고 y는 스트링이라면 서로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요 더블 이퀄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x와 y가 서로 비교가 가능하다고 하면 자, 더블 이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x와 y가 서로 같으냐를 묻는 것이고요. 싱글 이퀄은 보통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런 그 어떤 오퍼레이터, 자, 어사이먼트를 가리키는 것이고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if문에서 싱글 이퀄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도된 싱글 이퀄을 if문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라면 보통 우리가 그 어떤 오퍼레이션이 이퀄 오퍼레이션이 성공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자, 어찌됐든 여기에서는 자, x와 y가 서로 같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를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x가 클 때 혹은 y가 클 때 혹은 x와 x가 y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 x가 y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if문이나 아니면 while문 조건이 필요로 한 그러한 어떠한 오퍼레이션에서 실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조건문이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죠? 이를테면 만약에 우리가 z라는 것이 나오면은 뭐 x와 y는 서로 같고 자, x와 z는 서로 다를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떠한 조건문이 올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라지컬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조건문, 이를테면 x가 5보다 작고 x가 10보다 작을 때 이렇게 and를 표시하고요. 자, OR을 표시할 땐 그냥 OR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and는 이 두 조건이 모두 맞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OR는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만 맞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둘 다 맞아도 전체 식은 true가 되는 것이죠. 자, not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여기 우리의 조건문이 있습니다. x가 5보다 작고 x가 10보다 작은데 자, 이 조건을 역으로 환산하는 거죠. 역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문이 자, false일 때 이 전체 조건문은 true가 되는 것이죠. not을 포함한 전체 expression은 true가 되는 경우. 그래서 not은 어떠한 조건문의 true이면 false로 또 false이면 true로 만드는 그러한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떠한 베리어블이 있을 때, 자, is와 is not이 있는데, 자,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 두 개의 베리어블이 같은 오브젝트일 때,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 오퍼레이터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x라는 것, y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변수로 무엇을 선언하면 그것이 모두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우리가 가리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가리킨다는 말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어떠한 오브젝트가 무엇을 레퍼런스한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메모리 공간에 그 변수가 그 어떤 메모리 공간을 대표할 때 그 메모리 공간에는 어떠한 객체를 가리키는 주소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그 객체의 메모리 공간 내에서 첫 번째 주소가 그 변수의 메모리 공간에 적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X가 가리키는 오브젝트나 Y가 가리키는 오브젝트랑 같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X와 또 Y가 서로 다른 오브젝트를 가리킬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오브젝트가 X가 가리키는 오브젝트 또 Y가 가리키는 오브젝트가 서로 같다면은 전체 익스프레션이 true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서로 다르다면 전체 익스프레션은 true가 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제가 AND나 OR나 혹은 XOR나 설명드렸죠? 그리고 bitwise operator라고 해서 이렇게 tilde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를테면 0이면 1로 혹은 1이면 0으로 바꾸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왼쪽으로 몇 칸 혹은 오른쪽으로 몇 칸 비트를 옮기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컨트롤 플로우 제어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if, else와 같은 어떤 컨디셔널 브랜치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그 다음으로 loop이 있을 수 있습니다. loop도 두 가지죠. 하나는 while이 있고 하나는 for이 있는데 while은 조건에 따라서 안에 있는 어떤 그 블록문들을 실행시키는 것이고요. for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숫자의 증감에 따라서 어떤 코드 블록을 실행시키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앞서 그 if문에 사용될 수 있는 혹은 while문에 사용될 수 있는 컨디셔널 익스프레션을 공부했었죠. 여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떠한 두 개가 비교 가능할 때 A와 B가 서로 같은 거, 서로 다른 거, 또 A가 B보다 작을 때 혹은 A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등등의 컨디셔널 익스프레션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if문의 어떤 조건을 생성하는 그러한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식이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현재 A가 33이고 B가 200일 때 자, 만약 B가 A보다 크면은 자, 요 프린트문을 인수해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게 위에서는 지금 프린트문이 if문에서 인덴테이션을 좀 떨어뜨려서 그래서 지금 프린트문이 어떻습니까? if문보다 어떤 인덴테이션이 좀 안쪽 순으로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지금 프린트문이 if문 안에 종속되어 있는 것인데 이걸 보시겠어요? 아마 이것을 실행하면 별 의미가 이것이 자연스럽게 찍히겠지만 이 아래 것을 실행시키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 그렇죠? 자, 왜냐하면 이 프린트문은 if문에 종속되어 있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 실행되는 그러한 표현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프린트문이 if문과 같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if문은 지금 뭐가 없습니까? if문에 따라서 이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이 맞을 때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스테이트먼트가 없죠. 그래서 자, if문의 조건이 있는데 그리고 이 조건은 만족한데 어떻습니까? 실행할 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발생한 것이고요. 자, 우리가
두 개의 조건문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 b equal b가 a보다 큰 경우에는 자 b is greater than a를 찍어라. 그리고 만약에 a와 b가 서로 같을 때는 print a and b are equal 이걸 찍어라 라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것은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a와 b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자 여기서는 a가 b보다 작은 경우 즉 b가 a보다 큰 경우를 커버하고 있고 자 이 경우는 뭐죠? 자 a와 b가 서로 같은 경우를 커버하고 있죠. 근데 어떤 것이 없습니까? a가 b보다 큰 경우가 빠져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하면 실제로 a가 b보다 클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프로그램상에서는 뭐 문제없이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버그를 만들 수 있고 또 테스팅에 상당히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if else문을 쓸 때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 else문입니다. if문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else문까지 같이 사용한다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지금 종류가 세 가지 조건입니다. b가 a보다 큰 경우, a와 b가 보다 작은 경우 else문을 넣음으로써 나머지 모든 케이스를 다 커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a가 b보다 큰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 이 두 컨디션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조건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어떤 조건문을 사용하실 때 이런 점들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여기에서는 지금 조건문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조건문이 예를 들어 and나 or로 두 개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else만으로 부족할 수 있죠. 물론 else가 앞에 있는 케이스를 모두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중간의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여러분께서 좀 유념해 두시고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조건문이 그 논리 오퍼레이터 and나 or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좀 더 꼼꼼하게 모든 케이스가 여러분의 if 문에 다 커버가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문장을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if a greater than b죠. a가 b보다 큰 경우 자, print a is greater than b가 있죠. 자, 이것은 여러분께서 한 줄로서 이렇게 무엇인가 체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고요. 자, 아래 보시면 또 좀 더 재미있는 간략화된 문장이 있습니다. 자, a는 2이고 b는 332예요. 자, 이 경우 보시면 만약 a가 b보다 큰 경우라면 자, 이걸 실행하는 겁니다. 재밌죠? 뒤에 콜론 프린트 a가 아니라 그냥 자, 요 경우에 자, a가 b보다 큰 경우라면 프린트 a를 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으면 프린트 b를 해라 라는 것이죠. 자,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b가 실행됐죠? 똑같은 이퀴벌런트한 문장이 뭔가 하면은 if 자 a가 b보다 크면 print a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 print b 이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역시 실행 한번 해볼까요? 결과는 같겠죠? 여기에도 b가 나오고 또 여기에서 요거 b가 나옵니다. 반대로 해볼까요? 이거는 330으로 하고 이걸 2로 바꿔볼게요. 그럼 뭐가 찍혀야겠어요? 이게 찍혀야겠죠? 둘 다 a가 찍혀야 됩니다. 예, 둘 다 a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나 이퀴벌런트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중첩된 if문이 나오고요. 뭐 중첩된 if문이야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ile loop인데요. while loop은 사실은 여러분께서 while 뒤에 있는 이 조건이 만족하는 한, 자, while 아래에 있는 이 코드 블럭이 수행된다는 건 여러분께서 아마 대충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break과 continue입니다. break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만약에 어떤 if문과 함께 조합이 돼서 보시면 여기 i가 뭐죠? 자, while에서 인덱스로 사용되어 있는 i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자, 인덱스가 자, 어디서 늘어나죠? 여기 맨 아랫줄에서 늘어나죠. 그래서 i가 이 위에서 초기화되어 있고, 자, i가 6보다 작은 동안 자, 요 while 안에 있는 요 코드 블럭이 실행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i가 계속 늘어나다가 3이 되면 자, 어떻습니까? 여기 if문이 만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break이 실행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break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 while문을 끝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코드는 어떻게 실행될까요? 자, 처음에 1을 찍겠죠? 그 다음에 i가 현재 1인데 자, 이 부분에서는 이것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break을 실행시키지 않고 1을 증가시킬 겁니다. 이 역시 프린트가 찍히겠죠? 그러면 1과 이게 찍혔습니다. 다시 i가 증가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3을 찍겠죠? 3을 찍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i가 3이기 때문에 break하고 나올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while문은 1부터 3까지 찍히고 종료가 되겠죠? 실행해 볼까요?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재밌죠? 그 다음에 항상 while이나 loop이 나올 때 나오는 것이 break과 더불어서 continue입니다. continue는 자, 보시면 전체 문장에서 continue가 만족을 하면 아래에 있는 것은 전혀 실행시키지 않고 다시 while을 앞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i가 지금 0으로 초기화되어 있고 i가 0보다 작은 동안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i가 제일 처음 들어와서 뭐 하는가 하면 1이 증가가 되는 것이고요. 자, 요거는 어떤 문장일까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i가 지금 2에 의해서 모듈러스 연산을 당하는 거죠. 자, 모듈러스 연산은 뭐였죠? 나머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수가 자, 2를 모듈러스 2하면 어떻게 되죠? 1이 되는 것이고요. 자, 다시 2가 모듈러스 2 하게 되면 0이 되겠죠? 3을 모듈러스 2 하면 얼마 되나요? 1이 되고 4를 모듈러스 2 하게 되면 0이 되죠. 그래서 i가 증가하면 1부터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는 1이었다가 i가 2가 되면 2가 되고 자, 3이 되면 다시 1이 되고 4가 되면 다시 0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 10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지금 여기 모듈러스 연산은 뭘 판가름하는 겁니까? 자, 이 i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0이었고요. 1을 증가시킨 다음 여기 if문을 체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1이었기 때문에 1 모듈러스 2하기 때문에 0은 아니죠. 그래서 컨티뉴를 실행하지 않지만 자, 이때 프린트문을 찍기 때문에 처음에 프린트문은 1로 찍힐 거예요. 그 다음 올라가서 i를 1씩 증가하면 1을 증가시키면 i 값은 2가 되기 때문에 모듈러스 2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0이 이 문장이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continue 문장이 시작되는데 continue 문장이 실행될 때는 아래에 있는 것은 실행되지 않아요. 따라서 print 2는 찍히지 않겠죠. 그 다음에 3은 여기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프린트문을 찍겠고요. 4는 여기를 만족하기 때문에 프린트문을 또 찍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체 while loop은 자, 어떤 경우에 프린팅 합니까? 자, 1, 3, 5, 7 이런 식으로 홀수만을 찍을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그렇죠? 1, 3, 5. 자, 여기를 만족시키는 경우 continue에 의해서 바로 while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파이썬에서는 만약에 while이 만족하지 않은 경우 else문을 실행시킵니다. 사실 이 else문은 그렇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while 문이 끝난 다음 라인에 이것을 넣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while이 만족하지 않은 경우 항상 무엇이 실행됩니까? 자, 여기 이 프린트 여기 맨 아랫줄이 실행되기 때문에 자, 이 else를 포함한 while문과 거의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else를 어떤 경우에 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 이 경우나 자, 좀 아까 있는 이 경우나 사실은 거의 같은 기능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else문을 쓸지 한번 여러분께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while 안에 어떤 문장을 넣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께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for loop인데요. for loop은 주로 이렇게 리스트나 어떤 그 카운터블 할 수 있는 인덱스를 가진 누군가를 우리가 프린팅하거나 아니면 어떤 오퍼레이션을 가할 때 쓰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런 리스트라 불리는 이러한 자료 구조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in 뒤에 놓으면 자, 이 리스트에 있는 어떤 원소를 인덱스별로 불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자, for x in fruits 하면은 fruits에 있는 이 리스트를 자, x에 하나하나씩 처음에는 애플을 그 다음에는 바나나를 그 다음엔 체리를 집어넣어서 아래에 있는 for loop 안에 있는 걸 실행할 겁니다. 현재 for loop 안에 종속되어 있는 스테이트먼트는 print x죠. 그래서 fruits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x로 불러 올리면서 매번 x print x를 통해서 자, fruits에 있는 이 원소를 찍어 나갈 겁니다. 한번 시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번에는 버네너가 in 뒤에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 버네너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어떠한 스트링일 텐데 스트링은 곧 뭐다? 자, 어레이나 리스트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fruits를 한 것처럼 이 버네너의 BANANA를 하나씩 불러 올려서 X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for loop 안에 있는 이 종속문들을 실행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바나나 BANANA를 쭉 한 번씩 이제 찍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입니다. 자, range 같은 경우에 in range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 6이란 것이 있고요. 이것은 0부터 6 이전 정수까지 다시 말해서 0, 1, 2, 3, 4, 5까지를 불러 올려서 x에 집어넣는 것이 되겠고요. 매번 그 x를 사용해서 for loop 안에 있는 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0부터 5까지의 숫자를 출력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보시면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숫자, 그 다음에 이것은 끝나는 숫자. 그래서 사실 이 끝나는 수 이전의 정수에 이 레인지가 걸려 있는 것이고요. 이 마이너스 1은 자, 여기에서 요만큼을 우리가 더해서 지금 마이너스 1이 더해졌기 때문에 자, 6 더하기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은 x에 6이 들어가겠지만 그 다음에는 5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4가 들어가고 언제까지입니까? 자, 1 전까지 1보다 작은 정수니까 2까지 자, 우리가 이 프린트문을 가지고 수행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찍을까요? 6, 5, 4, 3, 2까지만 이 프린트문이 수행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